긴 항해 끝에 오지수와 선원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기묘한 섬에 닿았다. 섬 둘레에는 깎아지른 절벽과 단단한 청동 성벽이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궁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올로스는 낯선 항해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오지수 일행은 궁전에서 여러 날 동안 쉬며 전쟁과 모험, 그리고 멀리 두고 온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침내 떠날 날이 오자 아이올로스는 특별한 선물을 내놓았다. 거센 바람들을 소가죽 자루 안에 단단히 봉인하고 오직 고향으로 이끌어줄 서풍만 배에 도대 불어넣은 것이었다. 그는 자루를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오지수는 귀한 선물을 배 안쪽에 묻고 직접 키를 잡았다. 순풍을 탄 배는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고향으로 향했다. 오지수는 아흐레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배를 몰았다.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고향의 불빛과 희미한 산등성이가 보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랑하는 가족과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긴 긴장 끝에 힘이 풀린 오지수는 그만 깊이 잠들고 말았다. 그동안 선원들의 시선은 소가죽 자루에 모였다. 그들은 아이올로스가 오지수에게만 금과 은을 숨겨주었다고 의심했다. 한 선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목도 확인해보자. 결국 선원들은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 그 순간 갇혀있던 모든 바람이 포효하며 터져나왔다.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검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솟구쳤다. 잠에서 깬 오지수가 다급히 키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고향의 불빛은 폭풍 너머로 멀어졌고 배는 지나온 바다를 거슬러 아이올로스의 섬까지 되밀려갔다. 오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궁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는 선원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한 번만 더 순풍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이올로스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그는 오지수를 신들에게 미움받은 사람으로 여겼다. 신들이 막는 길을 내가 다시 열 수는 없다. 아이올로스는 그렇게 말하고 일행을 섬에서 내쫓았다. 아무 선물도 바람도 얻지 못한 배는 다시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선원들은 서로를 탓할 힘조차 잃었고 노를 젓는 소리만 쓸쓸하게 바다 위에 이어졌다. 며칠 뒤 그들은 높은 절벽이 양옆을 감싼 좁은 항구에 도착했다. 그곳은 라에스트리고니아라는 거인들의 땅이었다. 다른 배들은 파도가 없는 항구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오지수는 이상한 불안을 느껴 자신의 배만 입구 바깥 바위에 묶어두었다. 그는 세 사람을 뽑아 땅을 살피게 했다. 정찰대는 거대한 체구의 여인을 만나 왕 안티파테스의 궁전으로 안내받았다. 궁전 안에는 산처럼 큰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티파테스는 손님을 맡기는커녕 정찰대 한 명을 붙잡아 단숨에 해쳤다. 살아남은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항구로 달렸다. 두 정찰병이 배에 닿기도 전에 거인들의 외침이 절벽을 울렸다. 사방에서 몰려든 거인들은 산등성이만 한 바위를 들어 항구 안으로 던졌다. 거대한 바위가 배들을 차례로 부수자 돛대가 꺾이고 노가산산이 흩어졌다. 이어 긴 창들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좁은 항구 안에 갇힌 배들은 방향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오지수는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밧줄을 칼로 끊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선원들에게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라고 외쳤다. 항구 바깥에 정박해 있던 단 한 척의 배만이 날아오는 바위를 가까스로 피해 넓은 바다로 빠져나왔다. 함께 떠났던 수많은 동료와 배를 잃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 남겨두고 온 이들에 대한 슬픔이 더 컸다. 지친 배가 다시 닿은 곳은 숲이 울창한 아이아야 섬이었다. 오지수는 며칠 동안 식량을 마련하며 선원들의 기운을 추슬렀다. 그러고는 에우리로코스에게 절반의 인원을 맡겨 섬 안쪽을 살피게 했다. 정찰대는 숲을 지나 넓은 터에 세워진 돌 궁전을 발견했다. 궁전 둘레에는 사자와 늑대들이 돌아다녔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덮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안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의 주인은 마법을 다루는 키르케였다. 눈앞의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져 에우리로코스는 문 밖에 남았다. 그러나 폴리테스는 동료들에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말했다. 저 노래의 주인에게 길을 물어보자. 그의 말에 선원들은 경계심을 풀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키르케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 자리에 앉힌 뒤 치즈와 곡식, 꿀을 섞은 음식과 향긋한 술을 내놓았다. 하지만 잔에는 사람의 기억과 판단을 흐리는 마법의 약이 들어있었다. 선원들이 모두 마시자 키르케는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가볍게 건드렸다. 순간 사람들의 몸은 돼지로 변했고 키르케는 그들을 우리에 가두었다. 겉모습과 목소리는 달라졌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또렷이 알면서도 말로 호소할 수 없었다. 문밖에서 모든 일을 지켜본 에오리로코스만 숲을 빠져나와 배로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들이 궁전 안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오지수는 칼을 차고 곧바로 그들을 구하러 나섰다. 에오리로코스가 말렸지만 오지수는 동료들을 버릴 수 없었다. 숲길 한가운데에서 한 젊은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체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였다. 헤르메스는 뿌리는 검고 꽃은 하얀 신비한 약초 몰리를 건넸다. 이 약초를 먹으면 키르케의 무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마법이 실패한 순간 칼을 뽑아 키르케에게 동료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라고 일러주었다. 오지수는 몰리를 품고 홀로 궁전으로 향했다. 키르케는 오지수에게도 같은 음식과 술을 내놓았다. 오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잔을 비웠다. 키르케가 지팡이로 그를 건드리며 우리로 들어가라고 명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란 키르케가 물러서는 순간 오지수는 칼을 뽑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동료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키르케는 마침내 무릎을 굽히고 약속했다. 그녀는 우리로 가서 다른 약을 바르며 지팡이를 다시 흔들었다. 돼지의 모습이었던 선원들은 하나둘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전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진 모습으로 오지수를 끌어안았고
궁전 안에는 안도의 울음이 퍼졌다. 오지수는 해변에 남은 에오리로코스와 동료들까지 불러들였다. 키르케는 긴 항해와 연이은 재난에 지친 사람들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 따뜻한 잠자리를 내주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믿지 못했던 선원들도 점차 경계를 풀었다. 날마다 풍성한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은 배를 수리하며 힘을 되찾았다. 폴리테스는 웃음을 되찾았고 에오리로코스도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편안한 나날은 너무 빠르게 흘렀다. 어느 날 선원들은 오지수에게 고향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제야 오지수는 아이아야 섬에서 어느덧 1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키르케를 찾아가 약속했던 귀한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다. 키르케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다만 곧장 고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다리는 위험을 피하려면 먼저 염라국의 문턱까지 가서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지수는 산 사람에게 어둠의 나라로 가라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누가 안내하느냐고 물었다. 키르케는 배에 돛을 올리면 북풍이 길을 이끌 것이며 세상의 끝에 이르면 정해진 의식을 갖추어 티레시아스를 부르라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돌아갈 길이 또 멀어졌지만 오지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새벽이 밝자 오지수는 궁전 곳곳을 돌며 선원들을 깨웠다. 모두가 짐을 챙기고 출항을 서두르던 가운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다. 전날 밤 술에 취해 지붕의 높은 곳에서 잠들었던 젊은 선원 엘페노르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일어났다. 그는 사다리가 있는 쪽을 찾지 못한 채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들뜬 출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깊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오지수는 동료들에게 이제 고향이 아니라 먼저 염라국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선원들은 거듭되는 시련과 새로운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러나 멈추어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바닷가로 내려갔다. 배 옆에는 키르케가 마련한 검은 암양과 순양이 묶여 있었고 긴 여정에 필요한 물자도 놓여 있었다. 키르케의 모습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알려준 길은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오지수와 살아남은 선원들은 조용히 배에 올라 노를 제자리에 놓았다. 돛이 펼쳐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배를 미지의 바다로 이끌었다. 고향은 다시 멀어졌고 앞에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둠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오지수는 키를 굳게 잡았다. 수많은 배와 동료를 잃고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척의 배는 티레시아스에게 돌아갈 길을 묻기 위해 잿빛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나아갔다.